네, 둘째 마당 6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쪽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레이아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레이아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제일 단순한 거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넣은 게 앞에 보이고 나머지는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고요. 제일 단순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우리가 방향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추가를 하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박스를 쌓듯이 놓는다 그래서 박스 레이아웃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그렇게 요즘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잖아요. 그걸 더 권장을 합니다. 그거는 상대 레이아웃 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기능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더 넣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이 상대 레이아웃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많이 썼고,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제약 레이아웃을 썼을 때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기존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 눌러서 기존 프로젝트 창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한번 닫아 보고요. 자, 여기에 create new project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상자에서는 empty activity에서 그대로 next를 하고요. name에다가 자, my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는 my를 삭제를 하고요. 자, finish 눌러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죠.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우리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activity main.xml을 열어보면 되겠고요. activity main.xml에서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그 텍스트 뷰 안에 있는 거 먼저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를 하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자, 제약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누르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최상위 레이아웃, 즉 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아웃이 되겠죠. 자, 그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허리젠틀로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허리젠틀 또는 버티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 기본 필수 속성이 뭐예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죠. 이게 매치 페런트로 해서 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그 외에 그 두 개 속성 외에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필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자, 버티컬로 해놓고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 자, 버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버튼을 넘어가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페런트,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다. 매치 페런트와 랩 컨텐트의 의미는 알고 있죠. 그래서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꽉 채우게 된다. 하이트도 랩 컨텐트니까 이렇게 보인다. 만약에 이걸 매치 페런트라면 이렇게 바뀐다. 요거는 몇 번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면 돼요. 그죠? 요것도 매치 페런트, 요것도 매치 페런트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둘 다 랩 컨텐트로 바꾼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버튼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또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기본이 매치 페런트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랩 컨텐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버티컬로 되어 있고 버튼을 두 개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된 이 공간을 절반씩 이 두 개 버튼이 세로 방향으로 나눠 갖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한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버튼이 이 중간까지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까지의 길이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게, 즉 이 여유 공간을 분할해서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계산해서 다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 버튼에다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데다가 200dp라고 해서 수치를 넣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절반을 차지하는지 계산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거를 두 개의 버튼이 세로 방향으로 공간 분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레이아웃 웨이트는 어떻게 동작하냐? 자, 가로 방향을 일단 꽉 채우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레이아웃 위드스 매치 패런트, 그죠? 두 번째 것도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패런트로 하자. 그러면 가로 방향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두 개가 절반씩 화면 공간 분할을 해서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웨이트를 1로 주고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웨이트를 1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는 건데 보면 레이아웃 하이트 값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무조건 2분할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하이트를 0dp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0dp. 자, 위에 것도 0dp로 해주면 두 개의 VJC, 두 개의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유 공간을 무조건 자, 1대1로 나누는 거예요. 1, 1이면 두 개가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1대1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게 레이아웃 웨이트 값이 2라면 자, 그러면 자, 2 플러스 1은 3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를 얘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을 갖게 돼요. 2대1로 분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2대1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더한 값, 즉 3을 분모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자, 2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다르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레이아웃 위드스를 0dp로 하고, 그죠? 그 상태에서 웨이트를 주면 가로 방향으로 자, 이렇게 2분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로 방향 2분할과 가로 방향 2분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한쪽 방향으로만 자, 추가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레이아웃 안에 다시 레이아웃을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마진은 주변을 얼마나 띄울 거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방향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레이아웃 마진 속성에다가 만약에 20dp 라고 넣으면 저렇게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테두리 선 있으면 테두리 선의 바깥쪽을 띄워준다. 근데 방향을 탑이나 바텀이나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4개 방향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쪽을 다 똑같이 띄워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것도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많이 남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여기 아까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패런트로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랩 컨텐트로 하게 되면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위에 거를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 버튼이 길쭉하게 있는데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세로 방향으로 추가를 하니까 자, 첫 번째 추가한 버튼 말고 두 번째 추가한 버튼은 어떻게 돼요? 이 버튼의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공간은 사실상 다른 버튼이나 다른 유닛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순전히 이 버튼을 위한 공간이 되는데 그럼 이 버튼은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왼쪽에 지금 있는데 이걸 가운데나 오른쪽으로도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버튼이나 다른 뷰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뷰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위젯, 눈에 안 보이는 건 레이아웃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다 뷰라고 부른다. 화면에 보이는 화면 UI 구성 요소를 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요 가운데로 옮기는 건 어떻게 하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정렬 속성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 호리젠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 라이트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붙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동이 좀 될 수 있는 게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비티는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글자가 내용물이죠, 지금. 그리고 요 버튼이 위아래 또는 좌우에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좌우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공간이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면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버튼 두 개를 자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디리트 키 눌렀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컨버트 뷰라고 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 한번 가볼게요.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이 부모 레이아웃의 한쪽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연결점을 이용해서 연결선을 만들어서 붙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버튼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자, 위쪽에 이렇게 붙이면 똑같이 되네요. 그죠? 연결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연결점에 대한 정보는 이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원본 XML 가면 저 연결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선을 만드는 그 정보는 없고요.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화면에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붙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매치 패런트라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가로하고 세로 전부 다 붙인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요 하얀 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안 붙죠? 안 붙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가지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거를 코드 쪽으로 가서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에 보면 마진이라고 하는 게 뭐 자동으로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아웃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라인 페어런트, 그러니까 부모의 어느 쪽으로 붙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붙여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left라고 하는 거 삭제. 자, 스타트도 삭제. 자, 여기 마진이라고 하는 것도 삭제하면 자, 요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탑 부모의 탑 위쪽으로 붙여라 이걸 true라고 해주면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붙습니다.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버튼 이렇게 붙여주는데 얘가 이렇게 표시는 돼 있지만 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자 바텀이 true이고요. 뭐 다른 속성들이 막 있는 거예요. 다른 속성은 다 빼고 얼라인 페어런트 바텀을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걸 바꿔주면 아래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튼을 또 하나 추가했다. 또 하나 추가했다. 근데 이 버튼이 위쪽 버튼의 아래부터 아래쪽 버튼의 바로 위까지만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매치 페런트로 하면 부모 레이아웃을 꽉 채워주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 막 저기 덮어 쓰고 있어요. 그죠? 중첩돼 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마지막에 추가한 요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자,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탑이 아니라 이게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로우. 자,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입력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빌로우라고 하고 우리 위에 있는 버튼에 ID가 있는데 자, 이 ID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저 버튼의 아래쪽으로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버브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에 ID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위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매치 페어런트니까 부모를 꽉 채우되 요 부분을 고려하면서 채우게 됩니다. 가보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타이틀 같은 거 붙이고 물론 이제 타이틀은 화면의 위쪽에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면 타이틀이 붙거나 또는 레이아웃으로 직접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쪽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뭔가가 있고 가운데를 꽉 채우는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하면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대신 XML 코드를 건드려야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아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같이 한번 봤어요. 우리가 셋째 마당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반복을 해서 레이아웃 만드는 거에 좀 익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셋째 마당에서 또 나올 테니까요. 그때 가서 자 연습을 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